안녕하세요. 비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뒤집는 유튜브 채널 드라마 뒤집기입니다. 오늘은 황영웅을 둘러싼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학교폭력의 내용을 재탕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폭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정의에 비춰볼 때 과연 황영웅이 관여한 폭력적인 사건을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약한 부분 중 하나는 어떤 단어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볍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학교 폭력을 영어로 쓴다면 대체로 스쿨 불리잉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 뒤집기는 학교 폭력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위키피디아를 뒤져보았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스쿨 불리잉을 검색한 것이지요. 제가 생각했던 학교 폭력과 위키피디아에서 말하는 스쿨 불리잉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모두 다 학교 폭력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스쿨 불리잉은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를 스쿨 불리잉으로 말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발생한 폭력적인 행동은 스쿨 불리잉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결국 혈기왕성한 청소년 사춘기 시절에 욱해서 혹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회성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사건은 그냥 폭행으로 분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속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여러 번 의도적으로 괴롭힐 경우에만 스쿨 불리잉, 학교 폭력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일회성인 단순 폭력이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학교 폭력은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현상입니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보다 신체적인 힘이 강하거나 사회적인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이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 폭력의 형태는 말로 하는 언어 폭력도 학교 폭력에 포함되고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사이버 폭력, 성적 폭력, 감정적 폭력, 가스라이팅 등도 학교 폭력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는 것, 교실의 녹음 장치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보안 기술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학교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학교 폭력이나 왕따를 당한 피해자가 받는 나쁜 영향은 매우 다양하지요. 우울감, 불안감, 분노, 스트레스, 무력감, 학교 성적 저하 등이 포함되고요. 일부 학교 왕따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시도도 하지요. 학교 폭력이 위험한 것은 매일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설명하는 학교 폭력을 검색하고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평범한 유형의 학생과 학생 사이의 갈등은 학교 생활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모이면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으며 생각하는 방식도 매우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학생 사이에 갈등은 항상 생기지 않습니까?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발생하지요. 이러한 갈등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로 분류를 하지요. 다시 말하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적인 행동이어야 학교 폭력이라고 분류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제가 멋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위키피디아에 올려놓은 매우 정확한 지식인 것입니다. 이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드라마 뒤집기는 황영웅을 둘러싼 소위의 학폭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황영웅과 다툼이 일어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혔나요? 황영웅이 일방적으로 신체적인 우위를 과시했나요? 황영웅과 상대방 사이에 폭력적이고 신체적인 부딪힘이 일방적으로 일어났나요? 아니면 서로 주고받았나요? 저는 신문 보도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는 것 같고 또 신문 보도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폭력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황영웅이 신체적으로 열세하거나 싸움의 기술이 부족해서 때린 것, 보다 맞은 것이 많았다고 해도 이처럼 문제가 되었을까요? 더욱 중요한 질문은 두 젊은이가 신체적으로 부딪혔는데 한 젊은이의 신체적인 조건이 우월하고 싸움의 기술이 좋아서 상대 젊은이를 육체적으로 제압했다면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있나요? 황영웅을 둘러싼 학폭 논란에서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매우 합리적인 논란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 폭력이 아니고 젊은 시절에 쉽게 일어나는 일회성 폭력 사태였다면 과연 이것을 비난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오늘도 드라마 뒤집기는 더 정확하고 균형 잡힌 결론을 얻기 위해 대답 대신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